남편과 한 이불을 덮고 산 지 20년이 훌쩍 넘은 아줌마예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림하고 자식 키우며 살다 보니 세월 가는 줄 모르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은 이미 저희 부부의 손을 떠나 열심히 자기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장 근처에 터를 잡고 혼자 나가서 살고 있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라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자기들 살기 급하니 자주 집에 오지는 못하지만 틈틈이 연락해서 걱정과 잔소리를 늘어놓는 기특한 애들이네요. 저희 남편은 자수성가를 하여 지금의 자리에 오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 친구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도 친구의 목까지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던 사람이에요. 아직 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할 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긴 친구는 먼저 손을 뗐고, 남편이 두 사람 몫의 일을 했어요. 남편 역시 친구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지라 지금도 가끔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고 하네요. 그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없어서 네가 잘 된 거라며 저희 남편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하더라고요. 무뚝뚝하지만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요. 언제나 우리 가족부터 생각하는 남편 덕에 저는 시댁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어요. 저희 시댁은 조금 특별합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제 시아버님은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는 남편이 저와 만나기 전이네요. 남편이 막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을 즈음 시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혼 상대이자 제 시어머님 되시는 분께도 남편 또래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아버지 인생 사시라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이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새어머니에게 차별을 받은 겁니다. 아버님은 새어머니만 보면 좋다 좋다 하시고, 새어머니는 본인 아들만 챙기시고 저희 남편만 외톨이가 되었지요. 남편도 다 큰 어른이니 욕을 하거나 손을 올리진 못했지만 철저한 무시와 외면이 얼마나 상처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릴 때 아버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던 게 새어머니예요. 가망도 없는 사업에 돈 들이부어봤자 소용없다며 남편을 무시하고, 아버님이 지원도 못해주시게 드러눕고 그러셨다고 해요. 결국 지원도 못 받고 남편은 그때 가족이 아닌 남들에게 머리 숙여가며 부탁하고 애원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 곁에 있던 좋은 사람들 덕에 한 고비를 넘겼던 남편은 악착같이 일해서 지금은 그 빚도 다 갚고 사장님 소리 들어가며 지내고 있네요. 남편이 명절 같은 때에 우선시 챙기는 게 부모님이 아닌 남편이 힘들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틀어지게 된 계기는 더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제가 며느리가 되었을 때 그 흔하게 말하는 시집살이를 겪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엄마 노릇도 안 하던 분이 왜 제게는 시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하셨을까요? 남들 말하는 뻔한 시집살이들 다 겪어봤네요. 남편 몰래 저 불러다가 일 시키고 본인은 놀러가기 바쁘고 본인 친아들 양말까지 빨아오라며 던지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라고 의시되며 온갖 금전 요구에 제 자식들까지 부려먹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알고 시댁을 뒤집어 엎은 후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1년에 단 2번, 명절에도 시댁에서 채 1시간도 앉아있지 않고 나옵니다. 행여나 시어머니가 제게 일을 조금이라도 시키려고 하면 남편이 바로 저희 식구들 챙겨서 집으로 가자 하네요. 어느 날은 시댁 현관 들어서자마자 도로 나온 적도 있어요. 저더러 상전이라며 비꼬는 어머님 말을 듣고 남편은 바닥에 엉덩이를 대기도 전에 저희 가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나마 시댁과 연을 유지했던 건 아버님 때문이었어요. 그런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 재산이라고는 돈 조금과 살던 집이 전부였는데 그 돈과 집은 새어머니 차지가 되었어요. 그쪽에서 난리를 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포기하겠다 했네요. 갖고 가서 살던지 팔던지 맘대로 하고 더 이상 본인과 엮이지 말자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과 엮일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줄 알았네요. 저희 집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부모가 자식 집 오는데 일이 있어야 오냐? 오셨으니까 커피나 드시고 가세요. 애들이 없으니까 집이 아주 휑하구나. 애들도 집에 자주 와서 그렇지도 않아요. 낮에 집엔 너 혼자 있는 거냐? 다 드셨으면 얼른 가세요. 정말 시덥잖은 얘기들만 늘어놓고 돌아가기를 몇 번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없는 척 숨죽이고 있었어요. 집 앞에서 10분이 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가더니 그 다음번엔 아들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니 다들 눈이 주먹만해졌네요. 저만 있을 줄 알고 왔겠지요? 남편이 뭐 때문에 계속 찾아오는지 얘기나 들어보자며 가부좌를 하고 앉으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왜 자꾸 찾아오십니까? 둘이 이 사람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요? 적적하니까 찾아오는 거지. 두 사람한테 쓸 시간 없으니까 그만 찾아오세요.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얘기해 주려고 온 거야. 네 동생 결혼한다. 그래서요. 네가 형 아니냐? 축하도 해주고 그래야지. 축하합니다. 되셨지요? 아니, 얘도 이제 장가가면 지 마누라랑 살 거고 나 혼자 뭐 하겠니? 그냥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려고 그러는 거지. 저희 집사람 말고 그 집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세요.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그만 찾아오세요. 낮에 혼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니?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같이 지내면 좋지 않겠니? 뭘 같이 지내요? 애들 신혼집 해줄 돈이 내가 어디 있겠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 그럼 셋이 오순도순 살면 되겠네요. 신혼인데 어떻게 그러겠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나 여기 들어와서 좀 살자.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옵니까? 자식집이니까 왔지. 내가 못 올 때 왔냐? 어머님, 하나뿐인 자식 옆에 있는데 왜 먼 데서 자식을 찾습니까?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아빠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남이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남이었고 지금도 남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경찰 부릅니다. 난리도 아니었네요. 결국 남편이 두 사람을 무력으로 쫓아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살겠다니. 아버님이 남기고 간 집마저 자기 자식한테 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말입니다. 무슨 염치로 찾아와서 사람 속을 이리도 뒤집어 엎는지. 그 뒤로 남편이 무서운지 저희 집을 찾아오진 않았지만 제 전화는 불이 났어요. 어느 날은 불쌍한 척을 해대며 늙은 노인네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냐고 하고, 지금까지 결혼도 못한 아들이 이제서야 장가가는데 본인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고, 어느 날은 화가 잔뜩 나서 돈도 많으면서 부모 버리는 자식이라며 욕을 하고, 어느 날은 아들한테 전화가 오대요. 자식이니까 저희에게도 부양 의무가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찾아가 알아보니 부양 의무가 저희에게는 없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해준 말을 그대로 읊어주며 법적 대응하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애들은 이 상황을 알고 계속 괴롭히면 결혼식장에 가서 깽판 치고 오겠다며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맞서 싸우니 그쪽 기세는 조금 수그러든 듯합니다. 남편은 어떠한 여지도 주기 싫다며 이사 갈 집을 알아봤어요. 결국 저희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그리고 남편 의견대로 제 전화번호도 바꾸기로 했어요. 이 집에서 가장 만만한 저에게 가장 많은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아마 쉽게 저희를 찾을 수 없겠지요? 오래 살아서 정든 집을 정리하며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글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지옥 같은 악연을 끊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 들뜨고 있네요. 부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